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홈페이지 관련 이야기들을 썰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홈페이지 만든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만든 걸로 치면 뭐 20년 가까이 됐고요. 업으로 한 지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30만 원, 40만 원 받고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랬다가 조금씩 견적이 올라가서 이제는 그냥 생업이 됐네요. 저는 홈페이지를 PHP로 개발합니다. 주로 뭐 자바나 파이썬이나 뭐 ASP도 했었고 다 하긴 했는데 PHP가 아무래도 손에 제일 쉽게 붙었고, 그리고 DB를 제어하는 언어는 뭐 그냥 PHP 쓴 거고요. MySQL 데이터베이스 쓰고, 그리고 뭐 퍼블리싱 작업은 웬만한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에게 주어진 건들은 그냥 그때그때 배워서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뭐 먼저 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실력은 제가 뭐 일반적으로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지금 한 15년째 뭐 생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퍼블리싱에는 뭐 자바스크립트 있죠? 뭐 이런 거 다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합니다. 혼자 만들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영업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끔 취업도 하죠. 취업해서 웹 에이전시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그냥 개발 회사도 들어가 본 적 있고요. 그리고 뭐 영상 제작은 별개지만 영상 제작 회사에서 거기서 또 개발을 한 적도 있고요. 물론 영상 제작 일도 했습니다.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뭐 그런 경력이 있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이 업계 동향, 뭐 업계의 뒷이야기 뭐 이런 걸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 뭐 제작에서의 기획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시간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겠습니다.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도 이쪽 업계를 잘 모릅니다. 사실 많이 보진 않았고 제가 소비자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분들한테 어떻게 영업을 해서 다른 업체들에서 접근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다녔던 업체도 많지도 않고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즘 보는 게 웹 에이전시가, 이거를 SI라고도 부르죠. 뭐 SI 업체는 엄연히 말하면 좀 다른 건데, 웹 에이전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SI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게 보통이죠. 그냥 관공서 외주를 하거나 이거를 하거나 뭐 그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개발권을 맡아서 하거나 하는 것을 보통 SI라고 하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 일을 받아서 몇 번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 SI 쪽은 제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이쪽이니까.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뭐 그냥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으로 취업해서 개발부서에서 일하기도 하죠. 개발팀. 저도 여기서도 일을 해봤는데 크게 이 세 가지로 놓고 보겠습니다. 우선 웹 에이전시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영업인데 전화 영업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영업으로 나눠볼게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전화 영업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광고를 할 업체를 찾던 중에 뭐 전화가 오면 그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으시죠. 뭐 네이버 광고 뭐 500만 원에 한 달에 500만 원 내시면은 뭐 얼마나 노출을 시켜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 홈페이지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업을 합니다. 보통 홈페이지 업체 같은 경우에 무료로 홈페이지 만들어 준다고 하죠. 이게 사실은 무료가 아니에요. 무료로 만들어 준다고 하고 서버비, 관리비라 그러면은 뭘 관리해 준대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까봐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를 씁니다. 서버비 한 달에
뭐 8만 원, 9만 원 받고 1년에 90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무료로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가 선발해서 여러분들이 선발된 겁니다. 그래서 선발해서 여러분들께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드린 거니까 뭐 바로 답을 주셔야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아니면 안 만들어 드린다. 이런 식으로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업체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게 절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 뻥이죠. 홈페이지 제작 인원들로 돈을 버는 업체가 제작 인원들,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작하는 팀에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걸로 인건비가 나가서 주로 수익이 그쪽에서 발생을 하는데 서버비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뭐 몇백 원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90만 원을 뻥튀기를 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홈페이지들은 보통 찍어내기식 홈페이지들이고요. 뭐 그 중에서도 얼마나 업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냐, 혹은 지금 시대에 맞는 디자인이나 오류 없는 홈페이지를 만드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보통 업체들은 그다지, 이런 전화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그다지 높은 퀄을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일반 영업, 뭐 지인이나 소개나 뭐 관공서에서 작은 뭐 1억 이하의 건들을 따서 영업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들이 있을 확률도 있지만 그 업체 역시 제가 들어가 본 결과 개발자가 자주 바뀌는 현상, 디자이너들은 보통 남아있는데 개발자가 자주 바뀌어서 그 업체의 본질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일반 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3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업체에 따라서는 그냥 대형만 뭐 2천만 원 이상만 하는 개발 업체, 디자인만 단순히 하는 업체 같은 경우 이런 업체가 많지는 않고요. 그냥 개발 ERP나 뭐 앱이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근데 홈페이지도 같이 하는 그런 웹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단가부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오래 다니질 않아서 그냥 제가 단편적으로 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SI 업체, 여기서 이제 외주이자 파견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주를 뭐 공군, 막 육군, 뭐 조달청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업무 중에 군대 파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군대로 파견을 가서 군인 스타일로 머리를 깎아야 한다 해서 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보내는데 연고지와 전혀 상관없는 곳을 보내면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가기 어렵고 금액이 적은 그런 곳들을 파견을 많이 보내고요. 또 한편에서는 SI에서 프리랜서들을 업체로 파견시키기도 하는데, 이쪽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자바 개발자들이 정부 주도 사업들이 스프링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로 개발이 돼 있어서 그걸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경력제를 이제 프로그래머 경력제 적용을 받아서 연봉이 아니라 그 월급이라고 되나요? 단가, 경력제 단가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그 단가에 따라서 비용을 측정받습니다. 그게 뭐 낮게는 200만 원부터 월급으로 받는 형식, 세금 포함해서 뭐 200만 원 전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급은 900만 원 정도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가를 실제로 받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말이 되는 금액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뭐 900만 원 정도 그냥 프리랜서로 가서 일하고 받기도 하신대요. 근데 이게 뭐 제가 특급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특급이 오히려 올라가면, 경력이 자동으로 올라가면 이 특급을 선호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은 아마 중간 단가로 어떻게든 맞춰서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SI의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발자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죠. 근데 그쪽 일들이 좀 널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관리를 하는
역할이 많고 개발은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경력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업체에서 계속해서 개발 위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 만드는 업체에서 홈페이지 하나 못 만들겠어 싶겠지만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관리직으로 보통 있고 개발직으로는 상주시키기가 어려워서 또 개발자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쪽 말고 개발자 중에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의 업체들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 쪽은 주로 관리를 하시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일도 어렵지 않고요. 연봉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런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 하면서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제 파견직이나 외주 건들을 하는 그런 일들로 전향하시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요게 이제 위에 포함이 되겠네요. 중소기업 대기업 쪽에 요거 지금 SI 얘기하다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요쪽이 관리고요. 중소기업 대기업 쪽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관리라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많이 맡습니다. 물론 이쪽 SI 쪽에서도 개발이 끝나면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 유지보수 건 같은 경우에 파견을 많이 보내서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파견을 보내서 업무를 처리하곤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또 그 회사 직원처럼 나가는 건데 파견직은 정말 직원 대접을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집을 제공해준다 뭐 숙소를 제공해준다 이런 명목으로 데려가는데 숙소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 숙소를 빌미로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SI 파견직을 또 많이 가고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월급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낮다 보니까 많이들 또 부당한 대우를 참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SI 개발을 의뢰를 하면 뭐 프리랜서든 외주 개발자든 이렇게 찾아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종종 의뢰가 들어오는데 SI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인지 그쪽은 가불관계를 좀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저는 SI 쪽 일은 가능한 안 받고 있는 편입니다. 몇 번 해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업계의 동향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좀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의 개발자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냥 이것저것 그냥 찔러만 보기 식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린 것 같고요. 지금 했던 얘기는 정말 단편적인 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계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준비가 되면 편집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첫 방송이니까 나중에 삭제할 생각으로 가볍게 찍어봤습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